안녕하세요. 정채현 교수와 신나는 영어 산책 정채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교육에서 영어 쓰기와 말하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서울교대 영어교육과 홍선우 교수님, 의료사이버대 아동영어학과 정영호 교수님 모시고 심도 있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왜 영어 교육에서 영어 쓰기와 말하기가 중요하죠? 우리나라 영어 교육 같은 경우는 듣기와 읽기, 특히 다독을 통해 갖고 영어를 하면은 영어 능력이 키워진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네. 우리 한국의 교육 환경상 듣는 거하고 읽는 것 중심으로 많이 네. 이루어져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최근에 입력만으로는 언어의 네 기능이 갖춰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발달이라는 것은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예. 처음에는 따라하기부터 하겠죠. 모국어 발달 과정을 잘 살펴보면 거기하고 비슷해요. 네. 엄마 말을 계속 듣고 우리가 계속 감상만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 이제 따라하고 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기 생각들을 문법을 동원해가지고 네. 그 완벽한 문법이 아니라도 발화를 하죠. 네. 자연스러운 그 언어 발달은 듣고 말하고 마찬가지도 읽기도 쓰기도 계속 읽는다고 해서 그 쓰기 능력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읽었던 것을 처음에 따라쓰기를 하겠죠.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쓰는 그러한 능력을 반드시 있어야 쓰기 능력이 갖추어지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아직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시기에 어머님들께서 또는 아버님들께서 아이에게 뭔가를 말하도록 네. 유도할 때 혹시 잘못된 표현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나 걱정들이 있으세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외국어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영어를 네. 주는 영향이 그렇게 극대하진 않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오류가 오더라도 네. 나중에 아이들이 그 잉글리시 인풋을 네네. 받을 노출될 환경이 더 많거든요. 그 자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네. 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셀프 네. 코렉션을 통해 가지고 네네.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부모들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죠. 네. 이 말씀을 들으신 부모님들이 많이 좀 부담감이 덜해질 수 있는 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네. 애들이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애로 보면서 제대로 못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네. 하시는 거 저도 사실 그러는데 아빠 입장에선 보면은 그냥 어린애였으니까 그 생각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았나, 거기에 매몰돼서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라고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딱히 아니고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그걸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네네. 너 이렇게 발화해야 한다 하면 아이들은 오히려 거부감을 느껴요. 우리 부모들은 방향 제시가 중요하지, 그 아이들한테 이 완벽한 이 모양을 다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네. 아이들은 그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완벽함을 추구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우리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점점점 발달을 해가는 걸 저희가 오히려 개입을 함으로써 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식으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강요를 하게 되면은 동기를 상실할 수가 있는데 너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능력이 생긴 이후부터는 자기의 어떤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해야 동기가 훨씬 더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듣기만으로 그냥 다 끝나는 것 같지는 않고 사실 균형을 좀 맞춰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모국어 할 때 합쳐서 다 하잖아요, 사실은. 네. 듣고 요약해서 말하기, 그 다음에 읽고 요약해서 말하기, 이렇게 말하기를 해야지 인풋을 통해서 그걸 자기가 정리를 하고 그것을 아웃풋으로 나오는,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우리가 한국어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네. 쓰도록 유도는 하실 수는 있는데 눈에 좀 거슬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꼭 문법적인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아이가 계속 오류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글쓰기를 계속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오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언어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를 너무 많이 하는데 계속 고쳐주면 또 학습의 동기가 상실돼요. 내가 이게 네. 공부한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아이들이 이제 동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언어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들은 굳이 고칠 필요가 없어요. 말은 해줄 수는 있지만, 근데 자연스럽게 좋은 인풋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네. 스스로 자연 발달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요. 이건 매번 고칠 수는 없지만 네. 아이들이 의식하도록 하는 것이 처음 문법 공부의 시작이에요. 네. 근데 이것을 완전히 고쳐주려고 하면은 아이들도 거부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빨간펜 선생님이라고 빨간펜 쫙쫙 봐가지고
쫙 꺼가지고 틀린 거야 막 이러는 애들이 막 그다음부터 이제 하고 싶지 않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네.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해요. 저는 학습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파제티브 피드백이 있어요. 네. 파제티브는 틀린 것을 아이들을 의식하게 하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의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정확한 표현들을 던져주는 거죠. 동료 피드백을 주는 것도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과 이 학생을 서로 교환을 해서 이 학생이 이 학생의 이제 라이팅을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지적질을 하긴 하는데 그 지적질을 통해서 나가 쓴 거를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한번 리플렉트를 해보는. 지난번에 챗봇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하면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챗봇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AI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고 그렇죠. 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음성 대화 처리 기술을 펴서 네. 대화를 음성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챗봇들 많이 대화를요? 그냥 그래서 이 장점은 영어 노출 환경이 굉장히 제한된 데서 네. 우리가 네. 출력 기능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챗봇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텍스트, 저 메신저 네네. 그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네. 지금 음성으로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이게 목적형 챗봇이기 때문에 네. 교육 목적에 맞게 네네. 우리나라 초등 교육 과정에 있는 교과서에 아. 이런 의사소통 기능을 다 집어넣고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교과서에서 네. 배운 내용으로 생소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입력된 정보들도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굉장히 장점이 있죠. 지금 초등학교에만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용어는 아직? 네, 이게 교육부에서 2019년도에 EBS와 함께 준비를 한 거고요. 2020년도에 시범학교를 통했고 2021년도에 이제 전국의 초등학교에 도입이 됐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그리고 앞으로 뭐 이제 교육부에서 성공적으로 한다면 중학교까지 연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학생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대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와 같은 이제 멀티미디어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잠옷 언어인 영어를 앞에 어떤 태블릿 하나 두고 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집에서나 학교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지도를 해야 될까요? 인간의 언어가 굉장히 다방면적입니다. 언어 발달이라든지 인지 발달이라든지 아이들의 심리 상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태블릿 PC를 이용한 아이들의 언어 교육이라는 것이 이 세 가지 다를 커버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요. 부모가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이 책을 통해 가지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뭐 노래나 챈트 또 영화 좋아하는 영화 어떤 아이는 게임을 통해서도 영어를 배웠잖아요. 그렇잖아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가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 앉아있는 것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겠고 영어 교육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아까 AI와 같은 활용 또 다른 측면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 어렸을 때 굉장히 좋은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언어 발달, 심리 발달, 인지 발달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게임 얘기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제가 한국에 사가지고 공수를 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 액정에 실제 문장을 쓸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써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 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세트를 다 돌면 상당 부분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 게다가 거기 이제 관사 같은 것도 좀 있어서 그 연습을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한국어 영어의 차이가 나는 문법 기능들을 네. 이렇게 익힐 수 있는 그런 것을 게임에 활용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문법 능력이 향상되겠죠. 뭐 어쨌든 예전에 제가 일본에서 그때 조그만 인형 같은 로봇을 네. 만들었는데 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인터랙션을 해요. 얘가 어디에 많이 팔렸냐면 독거노인들. 얘가 옆에서 요리할 때는 요리 레시피도 알려주고 밥 먹을 때는 옆에서 신문도 읽어주고 아니면 책도 읽어주고 근데 그거 보면서 저거 사갖고 일본어를 배우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영어 버전 나오면 특히 저희가 이제 원어민에 굉장히 집착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영어 원어민이 목소리로 저렇게 인공지능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 인간처럼 생긴 안드로이드 로봇을 만들겠다고 비서를 내년이나 내후년쯤 나온대요 진짜.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까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인공지능까지 왔네요. 정말 다양한 얘기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몰랐던 특히 언어 관련된 부분도 교수님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배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장시간 또 얘기해 주시나 보다 감사드리고 또 멀리서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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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